try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실행할 코드들을 일단 시작해 볼게요. 시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시도해 볼게요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ry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콜론을 써줍니다. 콜론을 썼으면 우리가 시도해 볼 문장들, 즉 에러가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겠는 그런 문장들을 try 블록 안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try 블록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써주셔야 돼요? excep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셔야 돼요. except는 필수고요. except는 필수고 어떤 에러냐? 즉 여기서 발생한 건 에러는 뭐예요? value 에러죠. value 에러냐? 뭐 이런 에러 이름은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콜론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프린트문을 하나 넣어볼게요. 오류 발생이라고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된 거예요. try 구문을 써주고 실행할 코드들을 써주고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했으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문장을 써주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에러를 발생시킬게요. 자, 아까랑 달라진 점이 있죠. 여기에 무슨 에러 발생이라고 콘솔 창에 나왔나요? 나오지 않았나요? 콘솔 창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든 코드는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종료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코드를 실행하다가 첫 번째 코드 실행 중이죠.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받는 것까지는 에러가 없었는데 입력받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했어요. 자, 에러가 발생하면 이 위치에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except로 가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더 실행하지 않고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실행을 하는 건데 에러가 발생을 해버리면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지 않고 except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주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건너뛰어서 마치 if else처럼 발생했으니까 아래쪽 실행 안 하고 여기를 실행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니까 끝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종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X를 입력할 때는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Y를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입력이 끝나고 두 번째 입력으로 넘어갔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에러가 없었던 거예요. 즉,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제대로 입력을 받았고 그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을 시도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숫자로 변환이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줄로 넘어왔고 그래서 인풋을 받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를 넣어서 엔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도를 해요. 에러가 없었어요. 그 다음 줄을 시도를 해요. 에러가 발생하죠.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고 accept로 간 거예요. 아, 문장 실행 중에 오류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끝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try, accept 구문이에요. 정상적인 경우를 만들어 볼게요. x에다가 2를 입력을 했어요. y에다가 2를 입력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끝까지. 첫 번째 입력하는 문자열도 숫자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되고 두 번째로 입력하는 문자열도 정상적으로 숫자로 변환이 되면 더하기가 제대로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빼기도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곱하기도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도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서 출력이 돼요. 실행하는 중에 try, 시도를 해보는 중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전부 다 실행을 끝내고서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정상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첫 번째 줄이나 혹은 두 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실행할 수조차 없잖아요. 실행하지 말고 accept로 넘어오는 거예요. accept로 넘어와서 accept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고 끝내주는 거죠. 프로그램이 무슨 에러입니다 라고 출력하면서 중간에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게 try, except 구문입니다. try, except 구문.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try, except 구문에서 가장 그 단순한 형태, 가장 필수로 작성이 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예요. try 콜론을 써주시고요. 실행할 코드들을 쭉 만들어주고 혹시나 여기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except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except에서는 에러 이름을 써줄 수도 있고요. 안 써주셔도 돼요. 에러 이름을 써주지 않으면 이 중간에 여기 있는 블록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코드들을 전부 다 이 안쪽에서 처리를 해줘요. 만약에 except 다음에 어떤 특정 에러 이름을 쓰는 경우에는 그 에러만 처리를 해주고요. 다른 에러는 처리를 해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러 이름을 써주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에러 이름을 써주는 경우. 자, try까지는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복사를 좀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 except 구문에서는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에러 이름을 써줄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에러의 종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value error였었어요. value error. 그래서 value error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여기서는 value error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게 위쪽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러 이름은 써주셔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대괄호의 의미가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었다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에러 이름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에러 이름은 이건 우리가 외우고 다닐 수는 없어요. 외우고 다닐 수는 없고 그 코드가 실행될 때 발생하는 이름을 보고서 발생하는 에러 이름을 보고서 그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콜앱 노트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몇 글자를 써주면 이 except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러의 종류를 알려줘요. 뭐 타입 에러인지, 타입 에러인지, 네임 에러인지, 아니면 뭐 value 에러인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단어 정도만 알면 그 자동 완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일단 정상적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우 1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2.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돼요. 그죠? 자, 이번에는 에러를 발생시켜 볼게요.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1에서는 x는 정상적으로 입력을 시키고요. y는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값을 반환에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를 첫 번째 코드는 에러 없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를 실행하는 중간에 그쵸? 플러스로 변환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코드 발생하지 않고 except로 가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except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고 한 에러의 이름이 except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고 한 에러의 종류가 value 에러만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는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다른 에러들은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value 에러만 처리를 하겠다라고 써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발생된 에러는 value 에러가 맞아요. value 에러가 맞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무슨 에러인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코드를 끝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만약에요.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볼까요? 제가 x에는 2를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y에 0을 입력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코드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코드인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코드인지. 다시 얘기하면 에러가 발생했는데 그 에러를 처리하고 끝냈을까요? 에러를 처리를 못하고 끝낸 걸까요? 예, 이거는 에러를 처리하지 못하고 끝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줄을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자열 2를 입력을 받았고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줄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문자열 2를 입력을 받았고 문자열 2를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줄을 실행하는 중간에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인풋 입력 받았고
0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숫자로 변환해서 0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x 더하기 y, 1 더하기 0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1 더하기 0을 계산할 수 있으면 문자열을 만들어서 이런 포맷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예요. x 빼기 y, 1 빼기 0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포맷의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고 출력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1 곱하기 0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포맷의 문자열을 만들고 출력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포맷의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게 x 나누기 y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x 나누기 y가 계산이 되어야지만 문자열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0으로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 나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에러가 발생했다?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래,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accept로 가야지 가 된 거예요.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accept로 가면 돼 라고 했는데 accept에서는 무슨 에러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value 에러만 처리를 할게요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른 에러는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거고 value 에러만 처리를 할게요 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ccept를 갔는데 그 에러를 처리해 줄 문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평을 하는 거죠.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했어. 처리가 안 됐어. 제로 디비전 에러가 처리가 안 됐어. 라고 콘솔 창에 알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그 에러의 종류를 선언한 경우와 선언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이에요. 위쪽에 있는 코드 볼까요? 위쪽에 있는 코드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는 에러 이름을 쓰지 않았고 여기는 에러 이름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에러의 종류의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요.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하기만 하면 exception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모든 exception은 내가 다 처리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exception 중에서도 무슨 exception만 value error라고 하는 에러만 오류만 처리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플러스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러들은 처리할 수 있지만 0으로 나누는 에러는 처리를 못해요. 이 코드는. 근데 위쪽 코드 볼까요? 위쪽 코드에서 똑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자, x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2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y를 입력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죠. 0이라고 넣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류 발생이라고 하는 프린트 문장을 써주고서 끝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면서 첫 번째 줄 에러 없이 실행이 끝났어요. 첫 번째 줄 에러 없이 실행이 끝났어요. 두 번째 줄 에러 없이 실행이 끝났어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5번째 줄까지는 에러 없이 실행이 끝났어요. 6번째 줄에서 나누기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except로 갔어요. except로 점프했는데 except에서는 에러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에러를 처리할 거다라고 이름을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에러를 다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위쪽에서 에러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와 에러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의 차이점이에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저희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에러 이름을 명시하면서도 두 가지 익셉션을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때는 except를 여러 개를 써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또 한번 복사를 할게요. 제가 코드를 또 한번 복사를 하고요. 자, except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종류. 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종류는 value error라고 하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value error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숫자로 입력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입력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메시지를. 자, 그리고 except를 또 쓰는 거예요. except를 또 쓸 수 있어요. 아까 zero division error라고 하는 게 발생했었죠. 자, 이것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0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자,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제는 뭐라고 나와요? 입력값은 숫자여야 합니다 하고 끝낸 거예요. 자, 이러면 정상 종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용자는 숫자가 아닌 문자열을 입력을 했어요. 그쵸?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점프했어요? except로 점프를 했어요.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except로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게 value error죠. value error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입력값은 숫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사용자는 어떻게 할까요? 숫자가 자기가 입력한 문자열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실행할 때에는 숫자를 입력하려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0을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전부 다 숫자로 잘 변환이 됐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잘 실행이 되다가 나누기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프를 했는데 첫 번째 except는 value 에러만 처리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제로 디비전은 처리를 못하는구나 하고 또 건너뛰어요. 또 처리할 수 있는 except 문장이 있는지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로 디비전이라고 하는 에러를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또 알려주죠.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러의 종류를 명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에러 종류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밸류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과 제로 디비전 에러일 때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죠. 그 에러에 따라서 각각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에 맞는 처리들을 해주시는 거죠. 제일 위쪽에 있는 문장은, 제일 위쪽에 있는 try except 구문은 그냥 에러 종류 상관없이 모든 에러를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아래쪽에 있는 try except 구문은 try,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러들 중에서 value 에러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코드예요. 다른 에러는 처리를 못해요. 만약에 이 블록을 시도하는 중간에 value 에러가 아닌 다른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value 에러인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 방법, 제로 디비전 에러인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try, except, except 라고 하면서 에러들의 종류들을 따로따로 써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적인 try, except 구문입니다. 기본적인 try, except 구문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